안녕하세요. 배려 문화를 지향하는 안하기 대표 김용숙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최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러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저렇게 뻔뻔스럽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고 변명하기 일수인 변명 전문가인 김민석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총리 후보자가 됐는지 한심스럽습니다.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전과 4범짜리 대통령이 탄생한 대한민국이니 김민석 같은 사람이 총리 후보로 지명된 거 뭐 크게 우리가 놀랄 일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상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정치인들은 어떤 각오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 꼼꼼히 챙겨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수렁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청문회도 보기도 싫습니다. 뻔한 얘기, 맴맴 도는 얘기, 뱀장어처럼 빠져나가는 언어로 휘황찬란하게 빠져나가는 변명하는 저것들, 그것을 감싸는 거대 여당, 여기서 우리가 무슨 희망을 찾겠습니까? 다만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이준석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이 보수 진영에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해 왔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는 반드시 마음을 합쳐야 된다. 이 두 사람이 경쟁하면 안 된다. 물론 정치는 근본 자체를 싸움으로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안 싸울 수는 없지만 건강한 싸움을 해야 된다. 건강한 라이벌이 되어야 된다. 패거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해야 된다. 너는 이준석 편이니까 적이야. 너는 한동훈 편이니까 적이야. 이런 개념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보수 정통성 전쟁을 할 것이냐. 이것은 정책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선명한 정책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주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준석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의 의지, 철학, 가치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나 이준석 의원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너와 나는 곧 한 몸이다. 다만 생각이 다르니까 그 생각을 가장 합리적이고 옳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자. 그런 정책에 우리는 마음을 모으자. 지금 이런 것을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한 위험 지경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 이 두 사람은 선의의 경쟁자.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저 점이 나보다 나으면 그 점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 측근들은 한동훈 후보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판한 거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 측근들은 방송에 나와서 벌써 벽 쌓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또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직접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은 거대 권력을 향해서
자기의 소신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모두 다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동체 운명이라고 하면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그 배신자 프레임은 명예의 훈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 이준석 의원이 대선 끝나고 많은 방송 출연 안 합니다만 채널A 시그널이라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후보를 평가하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면은 100% 당선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오면 100% 당선될 것으로 저 또한 확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쟁 대상은 나경원, 안철수 이 세 사람을 꼽고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는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준석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좋다고 그러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앙숙지간이었지만 AI라는 그 공동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 과거의 그 감정을 털고 공동 목표를 향해서 달렸다. 공통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에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를 하지 말고 내년 상반기에 있을 보궐선거에 나가서 만약 거기서 당선이 된다면 커다란 자기 정치 입지를 확보하면서 훈장을 달게 될 것이라고도 또 충고를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있던 충남 아산 또 용인갑이 선거 부정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된 용인갑 이런 세 곳 중에 나가서 어디서든지 당선이 된다면 이것은 한동훈 후보에게 탄탄한 정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그런 시기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만약 여기서 떨어진다면 황교안 같은 길을 갈지 모른다. 종로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걷게 될지 모르고 또한 한동훈 후보는 한편으로는 서울시장 선거에 또 출마할 그런 꿈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적어도 본인이 정치가 욕심 없이는 안 되지만 권력욕이 없으면 안 되지만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보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먼저 선택의 기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말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한마디도 이 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후보 측근들이 언론 패널로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수가 저 교활한 진보보다 낫다는 것은 점잖은 정치를 하는 것이 그들보다 낫다는 상징적 모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 또한 한동훈 후보를 더 이상 비판하거나 여기에 비평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